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중국을 괴롭히면 14억 중국인의 피아살로 쌓아 올린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 흘릴 것이라는 시진핑의 말은 정말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진핑에 대해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이후 부정평가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2020년에 부정평가가 80%에 달합니다. 한국인과 세계인은 반중, 즉 중국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혐중, 중국을 혐오하는 단계에 이른 듯합니다. 과연 세계인의 80%가 싫어하는 국가와 지도자가 세계를 지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중국이 지도력을 행사한다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중국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중국 딜레마인데요. 한결의 논설위원인 박민희 씨가 쓴 책이 되겠습니다. 박민희 논설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막연한 친중, 근거 없는 반중, 그리고 중국을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우리는 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중국인들과 연대해서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왜 중국이 이 길로 가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행보는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누적된 빈부격차와 부패, 성장 모델의 한계로 위기에 봉착한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새롭게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에게 돌아갈 성장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음으로써 축적한 거액의 자본을 국가가 대규모로 투자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중국의 발전 모델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 너무나 심각한 불평등과 부패로 인한 저항을 억눌러야 한다는 권력의 불안이 첨단 기술을 통한 억압적인 사회 통제, 권위주의 정치, 그리고 애국주의 선동, 강압적인 외교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현재의 중국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겹쳐서 보입니다. 박민희 한결의 논설위원도 중국식 민주주의는 박정희 정부의 한국적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강제 수용소와 홍콩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식 민주주의의 실상에 대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구르 11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재교육 캠프라고 불리는 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감 이후로는 히잡을 썼다,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여권을 신청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지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 등이라고 합니다. 단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는 끊임없는 세뇌와 모욕에 시달리면서 매일 여러 시간 동안 공산당 선전을 억지로 학습을 하고 시진핑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슬로건을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저자는 홍콩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155년 만에 반환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국 양제, 하나의 국가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공존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거는 허울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홍콩인들의 민주화 민생 요구를 중국 공산당이 미국 등 외세에 협력해 중국을 뒤흔들려는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프레임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은 홍콩인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실상에 대해 보여주는 자스커지 공장 파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광둥성 선전의 기계제조 회사인 자스커지에서 노동자들이 독립노조 설립에 나섰습니다. 사측은 어영노조로 대응했고 독립노조를 주도한 노동자 10여 명은 해고되었고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의 50여 명의 대학생들이 지원단을 구성해 경찰서 공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과 경찰들에게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습니다. 더구나 주도자 2명은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고작 5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해고된 노동자와 연대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왜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무자비한 진압을 했을까요? 저자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농민공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공이란 이른바 농촌의 호적을 두고서 도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중국의 호적은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호적을 두고 있는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노동자로 생활을 했었을 때 임금에 있어서의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었고요.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의료에 있어서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로 봤었을 때 중국의 농민공들은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의 취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의 농민공들의 숫자가 무려 2억 9천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들 2억 9천만 농민공들의 희생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무역 흑자는 공산당, 국유기업, 권력층과 연결된 기업가들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농민공들은 성장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적 부의 분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봉기를 할까 봐서 중국 공산당은 애초에 자금 불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제기했었던 세계 인구의 80%가 중국을 싫어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세계를 주도했었을 때 어떠한 세계 질서가 나타날까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된다면 중국에 충성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줄 거고 중국에 충성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들은 거의 없으면서 오직 돈에 의해서 연결된 세계 질서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세계 질서를 세계인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